이야기 말해주신 우리 조현님 그리고 보기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좀 읽어봤는데 한 2번 읽었습니다. 제가 국제정치학회도 회원인데 두 분 유정열 박사님하고 유재갑 박사님 국제정치학이나 한국정치학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폭격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유시인데 이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대북 강경 세력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첫째로 북한 체제의 성격인데 독재 조건 맞죠? 북한에 독재적 조건은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502님 박정희 유신청이 독재하는데 그런 우리 군부의 권위주의적 정권하고 북한의 공산 독재 세습 정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체사상은 주체죠. 김일성 설명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비틀어지면서 색깔과 용어 색탁한 북한판 버전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황장윤 씨가 기자회견할 때 북한은 공산주의자 아니다. 확실히 공산주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섭섭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거였거든요. 그 짝퉁 공산주의인데 그 다음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북한 체제에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 공산만 하다가 북한 체제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건요, 청소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이거는 속부터 들어야 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북한, 중국 북한 핵 성격, 조카 통일의 용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문재인 운명을 영로방송이나 시사토론회 해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주천 문재인 운명을 치면은 문재인 정체가 싹 빨갛게 나옵니다. 반스까지. 근데 그때 일정에 문재인 아버지가 흥남에서 철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한국 농업개작이라면은 홀수 공산당이거나 공산당 동지 세력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기는 공산당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문재인 씨가. 아버지가 이미 죽었고. 근데 그때 그러면 왜 내려왔는가? 참 제가 의미 많이 들어요. 거기 살지 왜 농업개장이랑 완장차고 이 사람들 많이 뜯어먹고 살 수가 있어요. 배부르게. 근데 그겁니다. 북한의 트루만 대통령 핵문장 기죠? 핵으로 폭격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군 폭격 색색이 유엔군 폭격하고 원자탄 때문에 공산당원인 아이들 북한에서 살 수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남쪽으로 내려오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북 피난민 중에서도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다리 밑에가 뿐만 아니라 전역에 퍼져서 언더그라운드에 있다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한번 배 째바로 해가지고 지금 방송에서도 공산당이 좋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핵은 이미 김일성이가 6.25 전쟁 때 핵무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이거 핵이 필요하다. 미군 이거 핵이었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왔다. 이런 것이고,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이 김일성은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내가 6.25 남친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었다. 괜히 여러분과 같은 항공 세력을 갖다가 양산을 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한라도라든가 지금 서울에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히 그리고 부술 만들었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위에서는 핵으로 공갈 치고, 남쪽에서는 주사파라든가 여기 친북 세력들한테 영향력을 줘가지고 이거 완전히 전방에서 후방에서 아주 영도다리 밑에 또 무슨 저쪽 지역 알죠? 압박을 해서 공사를 시키겠다. 그게 지금 주사파가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육자회담과 미국의 대북 압박 모든 것이 실패했죠. 협상이 실패했다 하는 것은 70년 남북관계 핵 문제에서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핵을 제거를 하려니까 일단 옆에 있는 지연의 팔다리를 잘라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압록강 두봉강 쪽으로는 기름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쪽으로 이미 목을 죄어가지고 더 이상 차단을, 경제적인 제재를 위해서 아사작전이죠. 뭐가지 비틀거리는 거. 근데 러시아, 중국을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일단 제재를 하자. 그런 상태에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참 유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대북 옵션에서 준 군사적 조치 내지 군사적 조치에 대한 말하는 김정은 참수작전입니다. 이런 걸 한 번 해가지고 이 김정은이가 놀래가지고 말이죠. 싱가포르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까지 뭐가지 끌고 판문점이든지 싱가포르든지 끌고까지는 이게 아구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뷰티풀 레터니 뭐니 여기 뭐 훌륭한 뭐자 해가지고 언론이 들고 해가지고 약간 헷갈리겠는가? 이제 지도자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자존망대 교만입니다. 김정은을 싱가포르 끌어내니까 이 트럼프가 말이죠. 자존심이 한껏 이러면서 아이고 노벨 평화상 아마 정의용이라든가 성 국정원장이 트럼프 백악관 갈 때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형님 이거 김정은 만나가지고 노벨 평화상 한번 드시죠. 이렇게 낚싯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이 러시안 커넥션도 있고 이 스캔들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스캔들이 정력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 방이 터져버렸어요. 회고록 나오고 그러면 김정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6월 10일 날 어쨌습니까? 주한미군이 돈이 많이 든다니 어쩌더니 여러분 미국 그렇게 돈 많은 나라인데 한미관계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 일본 직전에서 허걱거리는데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통령 정도가 주한미군이 돈이 많네 많이 드네 적게 이거 이래서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한미 FTA 문재인 뭐가지 쪼가가지고 한미 FTA 지금 다시 재협상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우선주의도 좋아요. 그러나 미국은 경찰국가로서 한미동맹을 해가지고 혁명인데 전 세계가 바라보고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미 외교를 하더라도 아이고 살려달라고 바지가락이 붙잡을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들 말이죠. 응? 70년 동안에 당신들이 원조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보람찬 나라가 됐는데 시시하게 돈탈을 하냐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친구가 공산화되고 있는데 공산화되면 남한에 있는 자유, 기술, 반도체 산업, 탱크 모든 것이 북한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것이 일본을 치고 미국을 치는 전쟁 무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의 자존심,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완전히 붕괴되고 마는데 그러면 제2베트남을 원하느냐? 이거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렇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정책인데 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이 김대중을 두 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카트가 살려주고 레이건이 살려줬죠. 그러면 왜 북한의 김일성이가 핵무기가 한참 만들 때 그걸 아작을 안 냅니까? 75년도 6월에 카트가 한국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갔습니까? 94년도 평양 갔죠? 왜 핵무기 중단하라? 당신들 인권 개선하라? 왜 카트는 김일성에게 고양이의 백지처럼 질질 먹고 앉았습니까? 돈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카트가 지금 안 걸렸는데 아니 정정해요. 제가 카트를 만나면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 말이야 남한의 핵은 그렇게 못하겠고서 오늘날 이렇게 핵을 못 만들어가지고 북한에게 절절매게 지금 볼모가 되는 상태인데 왜 북한은 김일성한테 절절매면서 북한 핵이라든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 못하느냐? 얘기해주죠. 그래서 그 당시 그 94년도에 클린턴이 페리 국방장관으로부터 이거 초장에 폭격을 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페리 국방장관이. 그런데 미국의 제야사학자에 의하면은 그렇게 된 폭격을 못하는 것이 백악관의 그 묘력의 여자 인턴 알죠? 인턴. 묘력의 여자 러윈스키라는 인턴 여인이 등장하면서 클린턴의 이 대북 정책을 바꿨다 그래요. 뭐 오론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억울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대북 레드라인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이제는 자꾸 레드라인이 밀리는 겁니다.
이미 북한이 레드라인이 넘어섰죠. 근데 그 전에 때린다 했습니다. 근데 안 때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존심을 잘 살려가면서 잘해라 이렇게 편지를 띄우면 또 좋아서 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레드라인을 다시 설정해서 정말 김정은이가 말 안 들으면은 군사적 없이를 치겠다. 이걸 하도록 우리 여기 애국 동지들이 우리 당이 압박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일연합사 창설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이 대북 군사 옵션을 채택하는 미일군사연합사가 창설된다면 이게 한국은 패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미군 유엔사 사령관이 있는 군사적인 작전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 24시간 내에 청와대 기밀 협의를 하면은 북한을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일연합사가 창설되어서 북한을 폭격하는 이런 과정까지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외교적인 오토리티, 자존심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트럼프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북한 남한 쪽을 일단 빼가면서 6.25처럼 49년 6월달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 그런데 탱크 한 대도 안 줬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탄약 기관총 해가지고 경찰 정도의 중무장화 시키면서 이게 이제 그 군사적으로 침공을 갖다가 도발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키신저가 만났어요. 그 작년에 만나가지고 이 북한 핵하고 남한 주한미군하고 이게 아타제 이런 걸 언급을 했던가 봐요. 근데 키신저가 한 말이 이겁니다. 베트남처럼 한국은 자유통일이 되든 공산통일이 되든 간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10년 뒤만 지나면 미국에게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 붙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베트남이 그렇죠? 제가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지금 박항서 임기 전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 메이드 인 USA라면 환장해요. 왜? 굶어 죽을 파인데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졌단 말입니다. 중국에서 안 도와줍니다. 통일 베트남 덩치가 크니까 견제가 들어가니까 이 견제를 막을 거는 옛날에 이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다 해가지고 중국 한국까지 이제 데려간 거 아닙니까? 삼성이 넘어가 해가지고 베트남에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3,000개가 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철수했죠. 그런데 베트남식으로 공산주의가 뭔지를 실제로 체험하게 할까? 그럼 유엔사하고 펜타고 철수시키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철수하라고 소리 안 합니다. 여기 광화문에서 시청하면서 펜택에서 백두침송위원회가 그거 좀 미국 물러가라 하고 두 번째 주사파 정권 등장하면은 이 사람들이 몇천 명이 될 겁니다. 아마 완장 차고 이제 막 덤빌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국 동지들 다 평양 가서 다 숙청 다 하고 여러분 자식들은 아마 신우지라든가 여기 경의선 열차 지금 연결돼 있죠. 거기에 우리가 그 자식들 다 실려가고 경의선 철도로 내려오는 거는 이미 괴력을 알죠. 괴력이 내려오고 평양에 100만 시민들이 서울에 와서 우리 땅 다 뺏고 살 겁니다. 왜냐? 베트남이 그랬어요. 베트남은 75년에 공사가 되고 나서 400명을 죽이고 호지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사이공에 살게 했습니다. 사이공에 있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텐트 치고 살고 여자들은 거기에서 이런 창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먹이 살리기 위해서 100만의 보트피플이 거기서 생깁니다. 자, 일단 금지한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알다시피 문재인 저 사람이 아무리 사상이 엉터리라도 저 정도 엉터리인 줄 몰랐죠? 네.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 정도 엉터리 줄은 이게 참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그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실체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 이제 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그 트럼프가 6월 13일 우리나라 선거하는데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김정은 한껏 띄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보수야당 당신들하고 맛 좀 봐라 이겁니다. 근데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와싱턴 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싱턴 백악관 관리들이 당신들이 문재인 좋아서 찍었지 않느냐? 나는 안 찍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선택했는데 어쩌라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문재인과 주사파 이 거지 같은 정권을 트럼프가 도와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12일 미팅,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야단을 치시면 또 좋아요. 어쨌습니까? 북한의 젠틀맨으로 케네디로 만들어봤어요. 북한의 케네디로. 그리고 언론은 이설주 여사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북한의 제클린 여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이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그 외교적인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 상대방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세 사람이 어떻게 쿵짝쿵짝하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네. 이런 사기극이 언론에 방영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주사파 정권만으로는 북핵 폐기라든가 이런 북한의 자유통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다면 내하고 대화할 상대가 누구냐 이야기입니까? 지금 트럼프 볼 때는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자유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기에 차기의 리더십, 우리가 누구냐 생각할 때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쪽에는 굉장히 그런 고민이, 그런 정당, 그런 지도자, 이승만이라든가 박정희 같은 인물 한번 대화해보자 하는 인물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핵을 통해서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동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로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그 대정책이라든가 여론을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들의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중국에 줄 대가, 그러니까 개입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는 분명하게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여론을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그 자유통일을 원하고 이 다단계 공산화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미국의 입장은 분명히 밝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부에 바로 이야기할지 의회에 바로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라 미국은 민주주의 정치고 언론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우리보다 여론을 더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진영과 우리 통일에 대한 여론전을 더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원 교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그게 지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지금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북한 핵 문제에 무관심으로 갈 수가 있고, 트럼프가. 그 다음에 북한하고 중국을 뛰어넘으면서 우리 자유통일에 대한 이제 앞당기 고사작전 양쪽으로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G2에서 중국을 G2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거든요. G3는 용납하는데 G2는 용납 못하겠다 그래요. 그 일본이 그래서 손봐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있는데, 한때는 하와이 사겠다, 맨하탄 빌딩 사겠다 해가지고 이런 이 사무라이들이 난리 걸렸어요. 그러다가 팍싹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G2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려간 거죠. 지금 중국 입장에 중국의 처지가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중국하고 분리시키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롱 스트라티지라고 그러는데, 이건 90년대 러시아 공산권 몰아치기는 면서 동서 통일하는 식으로 해야 되고, 장기가 큰 바둑판, 큰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중국을 떼어놓고 북한 문제 해결한다는 거는. 그러면 국내가 한국의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한반도에 있는 반공 우익 세력들이 정말 상당히 견뎌야 됩니다. 진지 부추가 오랫동안 해. 그런 견디는 것이 바로 이 애국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진지를.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국 건드렸으면 장기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이건 목요일날 7시에 역사교실 교장으로 있는데 좀 편표 좀 해주십시오. 8주에 10만 원인데 종각에서 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